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 번번이 무산되면서 충남도의 행정력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태안군이 사업을 직접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보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면읍에서 진행된 가세로 태안군수와 주민들 간의 대화 현장. 가장 뜨거운 주제는 단연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었습니다. 더욱이 바로 전날 충남도가 투자이행 보증금을 내지 못한 개발 사업자 KPIH 안면도와 사업 협약을 해제한 상황. 주민들은 보령과 연결되는 안면 원산대교까지 개통하면서 안면도의 관광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령시 위주, 원산도 위주의 사업으로 돼버려가지고 향후에는 꽃지 해수욕장의 관광지 조성이 아니라 꽃지가 이제 관광지역에서 이게 오히려 패스팅이 돼서 오히려 관광의 취약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어 충남도의 행정력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며 태안군이 직접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이전할 게 아니라 이제는 태안군에서 이관을 좀 받으셔가지고 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한번 하나 해주고요.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태안군이 현실적인 개발 밑그림을 원점에서 그려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성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지구 단위 개발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분명히 갖고 가면서 우리 군에서 개발의 주체가 돼야 된다. 이제는 도나 그 밖에 그런 기관한테 맡겨서는 이 지금 잃어버렸던 30년 동안 이 개발의 그 부분은 더 이상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세로 태안군수 역시 태안군이 주체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도요림도 좀 이런 기회에 우리 안면도에 관리 전환을 좀 시켜주십시오. 우리 태안군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 욕심 같으면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이거 안 되면은 태안군에 과감하게 우양을 해서 태안군이 지역 실정에 맞게 이걸 추진하면 어떠할까? 그러면서도 충남도가 재공모에 나설 방침인 만큼 올 연말까지는 상황을 지켜봐달라며 최종적으로는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지 못한 충남도에 대한 실망감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태안군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네팔 트레킹 실종 사건과 관련해 지역에선 실종 교사들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메시지가 SNS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봉사 일정 가운데 절반 이상이 트래킹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2012년 첫 활동을 시작한 충남도 교육청 해외 교육봉사단. 이들은 주로 네팔과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8년째 교육봉사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학교를 돌며 전통놀이를 가르치거나 학용품과 옷을 전달하고 현지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엔 모두 64명의 충남 지역 교사가 해외 교육봉사에 나섰는데 이 가운데 39명이 네팔로 떠났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실종 소식이 전해진 청양과 논산 등 해당 지역은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작년에 한 번 다녀오셨고 예, 올해 두 번째예요. 일단 통신이 그쪽하고 두절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자세하게 저희들도 알 수가 없었어요. 네. 예, 그냥 전부 다들 그냥 안타깝게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SNS에선 교사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신속한 구조를 기원한다는 글을 올린 데 이어 양승조 지사와 김지철 교육감도 관련 게시물을 올렸고 시민들의 댓글도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트래킹 일정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체 일정 13일 가운데 출국과 입국 4일을 제외하고 절반 이상이 트래킹 등 봉사와 관계없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기 때문입니다. 또 봉사 비용의 80%는 도교육청이, 나머지는 교사가 부담하는데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해외 봉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비판이 잇따르자 충남도 교육청은 1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봉사활동 심사와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 봉사활동 지속 여부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제보로 이뤄지는 민원 25입니다. 저는 지금 예산읍 추사거리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 어떤 민원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산 우체국에서 읍내 치안센터를 지나는 거리 곳곳에 바닥이 부서지고 움푹 파여 있습니다. 차량이 그 위를 지나가자 보도블록이 들썩이기도 합니다. 보수를 한 곳은 군데군데 아스팔트로 덧대어 누더기처럼 변했습니다. 상태가 심한 곳은 보도블록이 아예 깨져서 이렇게 손으로 들릴 정도입니다. 지난 2014년 예산군은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리 일대 320m 구간에 추사의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예산 출신인 추사 김정희 선생의 작품을 활용해 분수광장과 추사 학당을 건립하고 간판 정비와 전선 지중화를 하는데 약 6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당시 바닥엔 아스팔트 대신 전석이 깔렸는데 2년 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통행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한두 가운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저까지 다니는데 아마 몇십 군데가 될 거예요, 이게. 그러면 뭐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특히 차들은 더 조심해야 되고, 이게 이제 가끔 이제 이러다 보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그러면 차는 더 위험하죠, 그때는. 민원 25 취재진이 예산군에 대책을 물었습니다. 군은 전석의 경우 약하기 때문에 차가 다니는 도로에 맞지 않다며 개선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당초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전석으로 포장했지만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계획대로 하지 못했다는 해명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추진되는 예산읍 일대 하수관로 정비 사업과 연계해 추사의 거리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분류시 하수관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예산 중복 투자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류시 하수관로 사업과 병행해서 연계해서 이 보도 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서 2016년부터 매년 부서지고 고치기를 반복하고 있는 추사의 거리.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원 25 정선영입니다. 김동군 청양군수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군정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인구 감소 대책으로 세대별 맞춤 복지 정책을 내세웠는데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발표했습니다. 김단배 기자입니다. 현재 청양 인구는 32,300여 명, 1년 전보다 600명이 감소했습니다. 유입 인구는 줄고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자연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이제는 3만 명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동군 청양군수는 인구 감소 문제를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포괄복지로 돌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아동과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보육시설, 가족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청년층에겐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또 고령자 복지주택과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설하는 등 세대별 맞춤 복지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유아에서 아동, 청소년, 학생층, 청년 일자리, 노인 복지, 여성 및 장애인 복지 등 전 분야를 톱니바퀴처럼 연결해 누수 없는 복지 네트워크를 가시화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를 푸드플랜 대도약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청양군 농업인구는 전체의 38%, 즉 간접적으로 농업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60%가 넘습니다. 김 군수는 올 하반기 대전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하고 대형 농산물 유통회사를 유치하는 등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해 농민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푸드플랜의 성공은 기획 생산 체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친환경 농업 활성화 정책을 확대해 관련 소비시장 연간 매출 200억 원, 월 소득 150만 원을 보장받는 첫 농가를 육성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폐광으로 남아있는 남양 구봉광산과 장평 중석광산을 관광 자원화하는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100만 제곱미터 규모의 신원리 일반 산업단지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바나나와 파파야 같은 열대 과일은 제주도 등 일부 남부지방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데요. 고온 현상으로 얼마 전부터 우리 지역 태안에서도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져 생산량도 늘었습니다.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우스 안을 가득 채운 큼직한 나무들. 가지마다 초록색 바나나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험 재배에 성공했는데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재배는 더욱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처음에 15그루였던 나무는 현재 80여 그루로 늘었습니다. 또 다른 열대과일 파파야도 사람 손바닥보다 훨씬 큰 크기를 자랑할 정도로 컸습니다. 15도에서 18도 사이에 가장 잘 자라는 열대작물은 보통 겨울에 생산량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올해 1월 태안 서산 지역 평균 기온은 0.8도로 평년보다 2.6도 높아 작년 이맘때보다 생산량이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연료에 비해서 상당히 유리하고 달인 전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는데 일단 눈이 없으면 날이 좋아갖고 햇볕이 날이 좋다라는 얘기는 햇볕이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광합성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도움을 많이 주죠. 또 높은 산이 별로 없고 바다를 끼고 있는 태안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일교차가 커 생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과 비료만 적절하게 공급하면 1년 내내 수시로 수확이 가능합니다. 이 농가에선 지난해 바나나 400kg, 파파야 900톤을 생산해 4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열대작물은 사시사철 이렇게 수확이 가능한데 고추나 물론 이제 우리나라 타 작물처럼 손이 많이 가는 거는 아니에요. 약을 많이 쳐야 된다든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작물보다는 확실히 인건비가 줄죠. 전반적인 기온 상승 속에 고소득 작물로 주목받으면서 열대작물 재배는 점차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난방시설을 하지 않고도 재배할 수 있는 기술 연구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육묘를 한 다음에 정식을 4월 말쯤에 하우스 안에다 심으면은 한 7월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은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수확이 가능합니다. 온난화로 충남의 작물 지도가 변화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구아바와 망고 등 열대작물 종류도 더욱 다양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태안경찰서 안면파출소 장은효 순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 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6월 방범용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전방에 오토바이가 한 대 달려오고 있는데요. 화면 좌측에서 진행 중인 승용차가 좌회전하다가 오토바이와 그대로 충돌합니다. 도로 위에서는 잠깐의 부조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한적한 길이라도 다른 차로의 차량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입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난해 8월 서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도로인데요.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부딪힙니다. 좁은 길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서행하며 전방 주시를 하더라도 갑자기 튀어나온 무단 횡단 보행자를 피할 수 있는 운전자는 없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서산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전방에 황색 전멸 신호가 운용 중인 교차로가 보이는데요. 주행 중인 차량이 통과하려는 순간 직진에 나오던 차량과 충돌합니다. 적색 전멸 신호에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진입해 일어난 사고인데요. 황색 전멸 신호는 서행하며 주변을 살피고 안전하게 통과하면 되지만 적색 전멸 신호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통과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신호 위반으로 처리되는데요. 어떤 색이든 전면 신호가 운용 중인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여유를 가지고 항상 일시 정지해 주위를 살핀 후 안전하게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승경이었습니다. 지난해 충청권 국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8년보다 3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해 충남북 국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76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81명에서 50명으로 31명이 감소했고 충북은 32명에서 26명으로 줄었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이유로 맞춤형 안전교육과 교통사고 취약지점 개선 등을 꼽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한우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농가에 구축됩니다. 충남도는 한우 유전 능력 우수농가 육성 사업에 선정된 80개 농가에 사물인터넷 IoT 기반으로 발정과 분만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IoT 기반 시스템은 한우 개체에 센서를 부착하고 스마트폰에서 신호를 받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외부에서도 발정을 확인해 수정 적기를 판단하고 분만 시기를 예측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는 첨단 IT 시스템을 통한 한우 관리가 도입되면 농가의 생산성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달걀 선별 포장 유통 제도를 시행합니다. 앞으로 백화점과 편의점, 일반 소매점 등에서 달걀을 판매하려면 도지사 허가를 받은 식용란 선별 포장업소에서 의무적으로 위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도내에는 11개 업체가 식용란 선별 포장업소로 허가를 받았으며 앞으로 30곳 이상이 추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 명절을 맞아 서산 해미읍성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서산시는 설 당일 오후 1시부터 해미읍성 민속 한마당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뜬쇠예술단의 사물놀이와 줄타기 공연 등이 펼쳐지며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전통 복식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겨울철에 이쪽 한국으로 나와서 월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먹이들은 수생식물의 줄기나 뿌리, 열매들을 먹고 자랍니다. 이곳 합덕제는 11월부터 한 2월 말까지 이렇게 항상 겨울철에 오고 있고요. 아마 이쪽 합덕제 생태계가 수생식물들도 풍부하고 수로에서 수원 청개구리하고 금개구리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쪽에 방사해서 또 이쪽 조건이 좋으니까 굉장히 번식을 많이 해서 생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먹으러 이제 철새들이나 텃새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남방송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충남방송을 검색하시면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